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지난 2주 동안 장 자체가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은 뭐 안 올라가니까 속이 더 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여러분한테 이제 삼성전자 사람 말은, 우량주 1등 주식 사람 말은 이제 저도 이제 힘이 빠져가 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만큼 7개월 동안 개거품 물고 살아왔겠는데 사지도 않고, 여러분 하여튼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공부는 하는 만큼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아주 크듯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많이 보인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이제 이격도를 그 사이 좀 했는데, 이격도에 대해서, 이격도를 좀 더 깊이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격도하고 같은 심리를 갖고 있는 CCI를 오늘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옷 벗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격도가 그 사이 이제 이격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 이격도가 너무 잘 맞다. 이런데 이격도하고 이제 CCI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이제 오늘 CCI입니다. CCI를 하는데 이제 이격도가 있고요. CCI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격도는 절대수고, CCI는 상대수입니다. 상대수. 이격도는 뭡니까? 이격도는 주가와 뭐와? 그렇죠. 캔들의 차이죠. 캔들의 차이. 이게 이제 캔들의 차이가 이격도다. 이렇게 보는데, CCI는 매행 똑같아요. 주가와 캔들의 차이인데,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심리적 수로 표현한 게 CCI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수로. 굉장히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제 심리적 수로 표현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종목들이 항시 종목마다 특성이 있죠. 과열이 됐다 빠진다든지, 침체가 됐다 빠진 그런 게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종목마다 특성이 있죠. 그 종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이격도만 봐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CCI를 봤는데, 이격도를 보면 이격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이동평균과 주가가 이제 주식마다 이동평균이 여기 있으면 멀리 갔다가 오는 주식이 있지만 적게 오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식을 보고 이제 비율을 보고 그 사실 어떤 주식은 이만큼 갔을 때 어떤 주식은 요만큼 가는 거하고 같은 비율이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말한 게 CC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CI를 한번 오늘 공부하도록 하는데, CCI가 여러분 아다시피 10대 보조 지표입니다. 10대 보조 지표. 지금 거의 10대 이제 보조 지표를 하고 있는데, 10대 보조 지표를 CCI를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CCI를 같이 하는데, 시중에 이제 CCI 책들이 그 인터넷에 다 틀려요. 틀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CCI인데요, CCI. CCI가 이제 제가 뭐겠죠? 캔들과 이평의 어떻게 해요? 심리적 지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심리적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심리적 지표를 뭐라고 하냐면 괴리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그 CCI 지표 밑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표가 뭐 0, 50, 60 이게 이제 괴리 50괴리, 60괴리, 괴리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평하고는 어떻게 얼마쯤 떨어져 있느냐 했지만 이거는 괴리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괴리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0% 상승이냐 위에냐 그다음에 0% 아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런 포인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책들에 보면 0 위에 매수, 0 위에 하락에 보통 뭐 100 이상은 과매수, 그 다음에 이제 100 이하는, 뭡니까? 과매도니까 주식을 사라. 이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전에는 우리 그 초원에 가보면 돌팔이 의사가 머리 끝부터 다 고치죠. 뭐 이빨도 빼고 뭐, 그죠. 그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그 돌팔이 의사가 또 잘 맞춰요. 그거가 막, 왜, 그때 막 어떻게 해요? 말씬 막 나왔거든, 그때는. 그러니 잘 나은 거예요. 그때 또 약도 많이 안 먹고. 근데 이제 지금, 지금 보조지표, 이제 제가 그 작년 6월부터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각 방송에서 이제 보조지표를 전혀 안 띄우죠. 왜 안 띄우나? 잘못 띄웠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방송에 가 이제 MACD 매일 띄었다. MACD는 장중에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MACD는 어떻게 장중에 안 움직이니까 MACD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거 볼륨즈 밴드. 그래서 지금 CCI는 요게 개념이 아니고 종목마다 틀려요. 종목마다 보통 50 단위로 종목마다 어떻게 해요? 50 단위로 틀립니다. 50, 100 어떻게 해요? 150 200 플러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이너스 50 있어요. 50, 100, 150, 200 마이너스가 있다. 요거는 어떻게 전 사례를 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전 사례를 보면 그럼 지금 보실 것 같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대면은 거의 가장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포인트가 CCI가 괴리율 150이 뭐라고? 단기 상투를 넘어선다. 그래서 150 넘어가가 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종목마다 그게 틀린데 보통 이제 이게 이 차트가 구형이에요. 구형이라는 게 100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과매수다. 이런데 100 이후에 주가가 얼마 100포인트 떠버린단 말이야.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따라서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괴리율이 숫자가 50, 100, 150에 따라서 봐요. 그 반면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밑에 침체를 보면요.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침체도 150에서는 항시 어떻게 매수의 저점의 템포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을 가진대요. 150을 보통 우리나라 보통 하는데 150인데 150 다이면 침체에서 보통 매수는 이제 150을 이제 침체냐 아니냐로 볼 때, 그건 이제 CCI를 갖고 지금 주가가 과매수냐 과매도냐. 우리가 말하던 과매수란 말은 뭡니까? 과열이란 말이죠. 곧 팔 때가 됐다. 그 다음에 과매도란 말은 곧 매도할 때 됐다는 건데, 그러면 매수 타임은 언제냐? 매수 타임은 항시 어떻게 해요? 매수 타임은 0과 어떻게 100으로 갖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어떻게 플러스 100, 어떻게 0. 이 세 가지로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CCI가 보통 이제 영선 상향 돌파 종목이다. 영선 상향 돌파 종목. 오늘 장이 이제 주가 밀렸죠. 영선 상향 돌파 종목들이 오늘 이런 모양이 보였죠. 한번 보면 영선 상향 돌파 종목. 이게 이제 이런 게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나오는데. 자, 영선 상향 돌파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어떤 CCI를 보면 어떤 모양을 보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I 보면, 영선 상향 돌파 종목이 CCI인데, 우리가 이제 CCI 지표가 어떻게 CCI 시그널과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오게 되는데, CCI 영선 지표가, 자, LG화학을 한번 클릭을 해볼 것 같으면, 오늘 어떻게 CCI가 영선을 관통하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잠시요. 클릭을 한번 더 해보면, 자, 선 굵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CCI가 100 영선 관통할 때, 100을 관통할 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LG화학 같은 게 지금 영선을 관통하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영선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LG화학을 여기 한번 이제 CCI를 볼 것 같으면, 자, LG화학을 오늘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은 고점 과열이 얼마로 보입니까? 고점이 200이 단기 항시 고점이다. 이렇게 보이죠. LG화학. 그러니까 책에 무조건 100 이하가 고점이다. 50 이하 고점이다. 그거는 틀린 말이고 종목마다 그 과열의 지표가 척도가 틀린다. 이게 요즘 최신판입니다. 여러분 교재 여러분 인터넷 보면 과열 100 넘으면 과열이니까 거기서 조금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 CCI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쌤 방송 통해서 강의를 하고부터 이제 거의 방송에 보조 지표 거의 사라졌죠. 다른 사람들이 거의 띄운 사람 있을 때까 없어졌죠. 다 함부로 했다가는 지 무식이기 단독 드리블 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00 이하다. 그러면 매수는 어디? 100에서 매수나 이제 여기 100, 200이죠. 그러면 저점은 어디입니까? 저점은 어떻게 해요? 저점 볼게요. 저점은 얼마입니까? 200이 아니고 얼마라고? 150이다. 얼마 재밌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나 쭉 한번 볼게요. 저점에서 쭉 보면 어떻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시면 150에서 주가가 항시 어떻게 이제 CCI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CCI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 어떻게 해요? 쭉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하루 오차 없이 CCI가 어떻게 저점에 매수하는 템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 CCI가 좋은 게 뭡니까? 이격도와 같이 이게 뭐고? 동행성 지표다 이런 거죠. 그래서 CCI를 제가 이제 원래 이거보다 더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CCI를 여러분들이 그 사이 계속 100으로 사고 100으로 팔으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고 가는 거예요. 안 맞고 간다. 그래서 종목마다 어떻게 과열 지표와 저점 지표를 어떻게 따로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CCI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CCI가 어떻게 해요? 영성관통이다. 영성관통인데, 그 영성관통이 쭉 보겠습니다. 한번. 영성관통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성관통이죠. 영성관통일 때 이 영성관통이 주가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성관통일 때 이때 주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CCI를 이평의 보조지표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듯이 주지표가 뭡니까? 주지표는, 캔들과 이평과 거래량을 주지표로 하는데, 보조지표 CCI를 쓸 때, CCI는요, 보조지표면서도 주지표에 쓰는데, 요걸 이격도와 같이 씁니다. 이격도와 같이 쓰는데, 이 이격도 중에 어떻게 해요? 20이격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몰아드리고요. 공짜니까 나중에 돈 주고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영성관통인데, 이 영성관통에 이제 아까 제가 영성관통인데, 제가 요 앞에서 말했던 게 첫 번째 A가 뭡니까? 종목마다 과열과 심체가 똑같다, 틀리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어떻게 해요? CCI 배치를 어떻게 과열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지표가 가장 단점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제 읽을 줄 몰라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 가장 문제가 이 보조지표를 헬스타임 법칙으로 일률적으로 봐버리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 100 이상, 100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100에 치고 나니까 뜨더라 이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과열의 지표를 틀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0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0추이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주가가 템포가 제가 말했죠. 자, 이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00 나오겠죠? 마이너스 50, 제로, 플러스 50, 100, 200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200 정도 되는데, 주가가 이쪽으로 올수록 강도가 어떻게 더 셉니다. 그 대신 위험의 리스크는 어떻게 더 높아지겠죠. 거기에 가장 안정선으로 보는 게 우리가 영선인데, 이 영선이 이 50,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느냐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격도를, 아까 내가 20이격도를 뭐라 했죠? 21평 이격도를 보면 뚜렷하게 보인다 했는데, 이제 자, 한번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오늘 뭐 새로운 분들 좀 많이 왔는데, 자, 이격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를 보면, 자, 지표 이격도를 한번 보면, 이격도에서 20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이격도를 20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격도 100이죠. 100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 이때에서 100 관통하고 영선을 관통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여기가 매수 자리다. 그러니까 이격도를 어떻게 해요? 20을 기본적으로 깔고 봐야 된다. 요거는 뭐 보너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100짜리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요게 뭐를 말합니까? 매수 타임도 되지만 분할 매수 타임도 되는 거죠. 분할 매수 어떻게 해요? 무슨 모양으로? 항아리 모양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저점에 적게 샀다가 영선 때 제일 많이 사고 어떻게? 50 사고 100 이상은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 이렇게 보죠. 이래 보이 CCI 눈에 확 튀죠. 그 사이 책에 보는 CCI가 엉터리죠. 이렇게 보면 CCI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영선 CCI다. 통계 한번 볼게요. 영선 CCI는 신뢰도가
무지하게 높은데 영선 아침에 이제 이게 뜹니다. 영선 CCI는 오늘 상한가의 80%가 거의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중에 이게 드드드드 뜬단 말이에요. 영선 이게 장중에 딱 뜰 때 어떻게 해요? CCI 영선 관통한 종목 추격 어떻게 그냥 매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단순하게 비싼 주식 순서대로 하면 오늘 아침에 오늘 어떻게 오늘 센 종목 LG와 고야름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영선 관통 종목에 쫙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 아침에 영선 관통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된다. 그 반대로 이제 영선 하방 이탈이라는 종목은 가버리겠죠. 영선 하방 이탈 종목. 오늘 NC소프트, 삼성엔지니어, NH 이렇게 된다. 영선 하향 종목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그냥 바로 꺾여버립니다. 영선 하향 종목들이 간다. 영선 하향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영선 하향 종목들 보면 종목 NC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보면 영선 하향 종목. 영선이 어제부터 치고 내려가는 거죠.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선 하향 종목 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NC소프트 요거는 얼마입니까? 150이 고점이죠? 그죠? 150 고점 치고 100 이하 내려가는 거죠. 100 이하 내려가면 한 단계 이하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식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 실제로 어디서 줄여야 되냐면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미 매도가 나오는 거죠. 어제 급락 나오기 전날 이미 매도가 어떻게 해요? 100 이하에서 이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께서 100 이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시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요게 이제 매매 기법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매도 자리냐 매수 자리냐. 그러니까 내가 고점을 찍고 내가 샀던 자리에서 어떻게 50 이하 갔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라줘야 돼요. 매도. 그러니까 손절매 라인을 잡아줄 수 있다. 왜 손절매 라인을 잡아주냐면 이게 제가 뭐겠죠? CCI는 이동평균과 캔들의 어떻게 교착 상태라 했죠. 그러면 이동평균이 여기 있으면 여기 좀 있다가 같이 내려온다. 이동평균 가까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흡입력이 더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합니다. 캔들은 이동평균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멀리 떨어질수록 빨리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쫙 빨려버려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가까이 오면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애기 많은 집에 보면 맞이들은 부모님 저때 마음만 있지 가지 자주 안 오죠. 근데 여기 막내 아이들은 어떻게 쫙 탈싹 붙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자, 또 보시면 이 두 번째 문제가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CCI 이제 숫자가 있죠. 마이너스 200부터 수치가 이제 플러스 200까지 있겠죠. 이 수치가 이때마다 뭡니까? 매수와 어떻게 매도 자리다 이거죠. 그리고 매수 방법도 나오죠. 뭡니까? 칸칸마다 어떻게 매수. 근데 매도는 은간하면 있잖아요. 자기 매수 포인트에서 50 빠지면 그냥 자르는 게 좋습니다. 50 빠지면 자르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매수는 은간하면 제가 이렇게 탄력 있는 자리 매수는 은간하면 어떻게 해요? 영선 자리에 매수해라. 이렇게 제가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매수 자리가 뭡니까? 플러스 100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플러스 100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100자리에 보면요. 100자리는 한마디로 사생 결단식이다. 오늘 상한가 갖는 종목이 플러스 100자리에 100% 걸려 붙습니다. CCI 100 이상 종목 클릭 탁탁탁탁 합니다. 하면 이게 장중에 아침에 다다다다 떠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단타를 이래 따라가면 된다고. CCI 100에서. CCI 100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대형주 중에 이제 100 이상 갔던 종목을 보면 아무래 패시픽 KCC 한번 볼게요. KCC. 자, KCC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100 이상 이렇게 아침에 관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의 상투는 어딥니까? 상투는 어떻게 해요? 상투 200 정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170도 한 200 정도. 결론은 이게 어떻게 해? CCI가 얼마가 상투라고? 얼마? 200.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160이나 170. 그러면 이 주식은 이격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격의 결론은 뭡니까? 자, 보세요.
CCI의 괴리율이, 괴리 돌아가는데 괴리율이 만약 200이 꼭지다. 200 꼭지 같으면 150도 매수를 해도 되고, 100도 매수를 해도 되고, 50도 매수를 해도 되고, 100도 매수를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괴리율이 150이면 어떻게 해요? 100을 매수해도 되고, 50을 매수해도 되고, 0도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괴리가 꼭지 갔다가 내려온다 하면 어디? 150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도를 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얼마에서? 100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CCI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CCI를 지가 몰라가 못 가리키는 거예요. 몰라가. 그 이게 괴리도라 하죠, 괴리도. 그 괴리도가 지금 오늘 100 관통했죠? 관통하면 200까지. 안 그러면 이거 보시면 18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코스닥 많이 만지는 사람들요. 스토캐스틱하고 CCI를 거의 어떻게 아주 잘 정직하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CCI가 어떻게 속임수가 있다. 아까 속임수가 뭐 CCI가 오늘 속임수가 있어요. 상승 100인데 어떻게 하락 종목도 좀 나옵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내가 뭐로 잡으라고? 이격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같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플러스 상승 100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플러스 100을 항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래서 이격도를 CCI 이격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매수 기법이가 매도 기법이 항시 어떻게 그거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영선 이하 이탈입니다. 영선 이상. 자, 영선 한번 보면 영선 하향 이탈을 보면 어떤 지단이 영선 하향 이탈은요. 플러스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마이너스 나옵니다. 영선 이탈은요. 이 영선 상승과 100 플러스는 거래량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 상인데 그 대신 보세요. 그런데 영선 마이너스 영선 이탈 세 번째 영선 이탈은 아닙니다. 영선 이탈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 영선 이탈 볼 게 있잖아요. 뭐 봐야 됩니까? 걔네 같이 20일 뭡니까? 이격을 보라 했죠. 이격이 이평이잖아요. 이격을 보면서 이 100 영선을 이탈할 때 이격도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영선일 때 이게 어떻게 100 이격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해요?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 좀 어렵습니까? 급락이 나요. 급락.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CCI가 영선을 이탈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선을 이탈 이격이 100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괜찮은데 CCI가 영선을 이탈하면서 이격도 100을 같이 이탈한다. 이러면 잠깐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장대 음봉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선이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늘면 뭐라고? 죽는다. 상승할 때 거래량은 어떻게 상관없어요. 상승할 때 거래가 많으면 주가 가는데 어떻게 방해됩니까? 방해 안 됩니까? 방해되죠. 근데 내려갈 때는 거래량 많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전멸 나오는 겁니다. 전멸.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그 거래량이 많은 전제가 뭡니까? 이때 영선 이하일 때 거래량이 내가 주가가 옛날 공부할 때 여러분 얘기했죠. 주가가 바닥에서는 어떻게 해요? 5일, 20일 거래량이 골든 크로스만 쓴다 했죠. 그죠? 꼭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5일, 20일 거래량 골드와 데드를 동시다발로 다 씁니다. 특히 영선 때 이격도 100을 내려가면서 거래량 5일, 20일 골드나 데드가 났다. 그거는 어떻게 특히 골드가 나면 더 빨리 죽고 데드 나도 주식은 어떻게 가 많이 간다. 왜?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없어도 호가 공백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많아도 어떻게 누가 때리니까 더 하는 거죠. 눈썹 많이 뽑았네요. 눈썹 뽑지 마세요. 내가요 장가가가 첫날 밤에 깜짝 놀랐잖아. 우리 집사람 눈썹 하도 많이 뽑아가. 깜놀했어요. 깜놀. 낮에 봤던 여자가 아니더라니까. 옆에 누운 여자가. 눈썹을 하도 많이 짙어가지고. 응? 그래서 영선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 마이너스 100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자 지표 제일 바닥에 사가 무조건 기다리게 먹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전 전문가들 제일 퇴출 많이 되는 사람이 뭡니까? 기술적 분석을 전혀 안 하면서 기본적 분석했는 사람들 방에서 다 깡통 갔죠. 작년에 추정 실적 했는 것 중에 맞는 거 한 개도 없었어요. 삼성전자 빼놓고. 작년에 추정 실적 했는 많은 증권사에서 수많은 증권사에서 내년 추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1, 2월에 그 맞은 거는 삼성전자만 비슷하게 맞았고 추정 실적이 다 틀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 그 놈들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놈들 리포트 이거 좋다 하더라 살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 보면 아까 영선하고 틀립니다. 마이너스 100은 굉장히 심합니다. 마이너스 100은 가속도가 붙어요. 마이너스 100은 무조건 가속도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100 되면 마이너스 100 되면 이미 매도 자리 놓쳤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00 될 때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매수 기회를 노려야죠.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매수 기회. 그러면 매수 기회 언제 노립니까? 마이너스 100을 깨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상승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열 제일 고가 과열보다 그 밑에 과열을 잘 뚫는데 내려가 그러면 마이너스 때 뭐 마이너스 150이나 마이너스 100이나 50 있잖아요. 이건 한번 깨잖아요. 올라가면 이거 돌아봅니다. 잘 못 올라와요. 한번 빠지면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CCI가 특히 그래. 그 말은 뭡니까? CCI가 마이너스 100 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평 자체가 깨지면서 멀어. 역배열에서, 정배열에서 멀어. 역배열 가는 거예요. 주가가 정배열 상태는 주가가 올라오지만 역배열 상태는 올라옵니까? 잘. 못 올라오지. 왜 올라옵니까? 왜 올라옵니까? 왜 올라와? 응? 역배열 상태에서 울려와요. 말이에요. 자, 오늘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 한번 보면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보세요. 100 이하 가죠? 역배열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불가능. 결론은 뭡니까? 이 수렴 있는 자리가 뭐가 된다고 올라가면서 저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가가 뜰 때는 그 자리가 지지가 강력하죠. 정배열에서는. 역배열에서는 반대로 주가가 생각보다요. 상승할 때는 모르지만 하락할 때는 지지가 더 강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 지지받았던 자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그때부터 지지보다 더 강력한 뭐가 됩니까? 저항으로 작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요새 이제 보조지표 안 맞는 놈은 없죠. 그 말 했다가 내 때 욕 들어먹을까 싶었어. 맞죠? 그죠? 그 기술적 분석 안 맞는 놈은 없죠, 요즘에. 그 때문에 찌뜯어뿐데 내가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보조지표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빤때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해요? 100짜리에서 이탈해가 내가 꼭지 갈게 200이면 150에서 정리를 어떻게 해? 내가 뭐랬죠? 50, 최저 50, 최고 100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점 치고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200까지 갔다. 늦어도 얼마까지 잘라야 됩니까? 100까지는 잘라봐야 되는 거예요. 100까지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150 가면 얼마? 50 전에 잘라봐야 되는 거죠. 100이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개 종목 본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가 200 넘었다가 저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고점이 200이죠. 거의. 과열 200이죠. 맞아, 안 맞아요? 100 넘어가면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쳐야 된다. 눈에 보이죠? 이래 보니까 너무 안 재밌습니까? 신뢰도가. 내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예. 그 다음 이거는 뭡니까? 고점이. 이것도. 거의 200이죠? LG화학 200이죠? 그죠? 자, LG화학 200이다. 주가 보고 200이면 지금 영선 뚫었죠? 뚫어서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저항이 어떻게 해요? 100 가까이도 저항이 좀 있죠? 이 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은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남았다, 안 남았다? 더 남았다는 거죠. 자, 포스코. 요거 과열 보세요. 이건 어떻게? 1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영선 때 사고 계속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죠. 현대중공업. 요거는 150이죠? 그죠? 영선 돌아 나가죠? 자, 중요한 거는 밑에서 올라왔느냐, 돌았느냐. 밑에서 올라온 거는 강력하지만 밑에서
배 여간 까고 올라가나 빨리 간다 못 간다? 빨리 못 가요 이게. 밑에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영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내가 했죠. 영선 깨고 내려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거래량이 필요하다. 결론은 뭡니까? 영선 깰 때 투매가 나고 그 투매를 바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 거기서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구절절 뭐 편지가 왔어요. 뭐 청송리인가 센 방송이 한국증권에 어떻게 밑거름이 된다. 밑거름 될 생각한 게도 없습니다. 내가 뭐 밑거름 됩니까? 저도 본정시 아닌데. 어? 그러니까 보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보는 거죠. 한국전력 보면 이제 100을 관통하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2평, 이게 이제 100에서 어떤 침체를 얻다 내면 이 자리 121 2평 여가 뭐가 된다고? 지지가 된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2평이 100 이하 내려갔을 때 50과 150에 어떤 무거운 2평의 저항이 닿으면 그 자리가 뭐라고? 지지가 된다. 우리가 캔들 차트만 봤을 때 이 캔들 차트 지지를 받은 후에만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2평, 이걸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죠. 그러면 2평이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거 보셔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죠. 현대차. 현대차는 고점 찍고 정확히 꺾여요? 안 꺾여요? 정확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차도 이게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어떻게 해요? 100 이상은 과집중이다. 이게 지금 이것도 보세요. 100 넘을 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됩니까?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팔고 나면 주가는 어떻게 상승하는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지죠. 내가 오늘 좀 교양 좀 있죠? 아이고, 뭐,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오늘 오신 사모님들은 보면 머리가 다 크네. 머리 크고요. 키 큰 사람은 부모님 곁에 효도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 곁에 고통을 크게 주고 긴 시간을 줬기 때문에. 특히 힙 굽고 배 나오면 더 고통이 큽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거 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보면 침체 극복해가지고 올라오죠? 올라와야 하나요? 올라오죠. 자, 현대모비스. 자, 100에서 저울줄 받고 저소에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본격적인 매수는 어디라고? 0과 어떻게 50, 100일에 넘어가야 된다 했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 보면 자, 고점 아직 과열이죠? 100 이상이죠? 100 이상이면 아직 살아있다면서 죽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고점이 보세요. 아까 방금 고점이 어때요? 170, 150이죠? 100 깨야 돼, 안 깨야 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생명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하이닉스 보시면 어떻게 해요? 200 넘고 하이닉스 같은 거 백발백중이죠. 200이 과열이죠. 지금 100 이하다.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 된다. 언제 잘라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어제 정확히 잘라야 된다. 백발백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벌써 여기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영선은 뭡니까? 절대성이죠. 영선 이탈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팔아야 됩니다. 영선은 절대성입니다. 영선은 절대성이에요. 영선은 절대성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미포조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해요? 삼성물산 베리굿이죠. 베리굿. 내일 100돌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는 거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이제 서서히 자리 잡는 모양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오늘 한국 하이스틸. 자, 100에서 걸려있죠? 100 뚫는 거 보고 사면 된다. 현대제철. 아직까지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현대 EP. 200이죠? 자, 이 주식의 고점이 어딥니까? 고점 거의 어떻게? 300, 250 정도 되겠죠? 250. 먹을 게 있다, 없다? 먹을 거 별로 없죠? 250 가까이 돼 가니까. 먹을 게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LS 산전. LS 산전. 아직까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정 더 받아야 된다. 삼성택균 100관통하면 사면 된다, 안 된다? 특히 이럴 때 전고점 돌파할 때, 전고점 돌파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면 그때 추격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CCI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런데요. CCI 를 볼 때,
제가 이제 하나 더 여러분 보시면 CCI를 더 쉽게 보는 법이 있습니다. CCI를 어떻게 더 쉽게 보는 법인데 CCI를 어떻게 해요? 상승 CCI인지 어떻게 해요? 하락 CCI인지 볼 수가 있겠죠. 상승 CCI인지 하락 CCI인지 보시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지표가 있는데 요 지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상승 CCI인지 하락 CCI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어떻게 CCI는 상승이지만 시그널이 떨어짐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다 못 간다. 많이 못 간다. 결론은 시그널은 뭡니까? 매수의 강도죠. 그러니까 시그널과 CCI를 어떻게 중복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래 보니까 너무 좋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죠. 이런 거는 같이 맞아 들어가죠. 궁합이. 이런 거 맞아 들어가죠. 성성하는데 상승은. 또 특히 먹을 게 없다. 근데 그 대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에 보시면 자, 이런 부분에 보시면 너무나 재밌죠. 과열 이탈에서 서서히 시그널이, 그냥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CCI가 반등하더라도 시그널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 결론은 뭡니까? 시그널과 CCI가 어떻게 겹치는 스타일. 겹칠 때가 잘 없어요. 그러면 단타 잘 타버려. 결론은 뭡니까? 주가 CCI는 뭡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보러 가는데 거래량이 아무리 많아도 자전 같은 게 거래 많으면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죠. 거래가 많아야 된다는 건 말은 뭡니까? 진짜 거래 많아야 되는 것은 매도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많아야 되는 거죠. 매수 가격보다. 매도 가격에 거래되는 게 시그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평만 살아가 됩니까? 이평이 살더라도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래량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CCI가 상승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물론 뭐 CCI가 시그널이 바닥일 때 CCI 하면 단타는 몸에 한 번씩은 비워먹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큰 상승은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는, 자, 한번 보시면 쭉 한번 보면 이런 경우죠. 주가가 진바닥에서 올라올 때 올라옵니다. 이렇게. 진바닥에서 올라올 때 시그널이 서서히 시그널이 강도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섬진적으로 올라올 때, 이럴 때 보시면 주가가 정확히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런 게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요? 시그널과 결론은 뭡니까? CCI는 이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거래량의 분석을 한 번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충실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CCI는 여러분 단타입니다. 단타. 굉장히 단기 승부에 강한 그런 건데, 원래 CCI는 어떻게 스토캐스틱을 더 깨끗하게 클리너해가 만든 거고, 또 이격도의 어떤 게 절대성을 어떻게 상대성으로 만든 게 CCI다. 그래서 CCI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CCI를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CCI 분석을 어떻게 하고, CCI는 여러분 오차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캔들 차트와 이평과의 어떻게 절대성을 가지고 상대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께서 CCI를 볼 때는 절대 타협을 해서 안 된다. 타협을. MACD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MACD가 골드와 데드 빼놓고 타협이 되지만 CCI는 어떻게 주가와 참생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면 캔들이 움직이죠. 캔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평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항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CCI 지표는 어떻게 해요? 자, CCI 지표 정리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는 주가와 뭔가 이평의 괴리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괴리율은 뭡니까?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CI는 어떻게 영선이 절대성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인데, 마이너스는 200, 150, 어떻게 100, 150 이렇게 되고, 여기는 50, 100, 150, 200인데, 매수는 어떻게 해요? 100 이상에서 0에서 100까지만 매수 자리다. 이런 거죠. 100에서 매수 자리다. 그 대신 매도는 어떻게 해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100 전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밑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밑자리는 내가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전략 투구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100 이하 과하 매수는 이미 뭡니까? 매수 기회를 놓쳤다. 늦어도 어떻게 해요? 100, 마이너스 100에서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뭐 봐야 된다고? 거래량의 보조 지표를 한두 개 정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CCI는 어떻게 해요? 이격도를 같이 봐줘. 특히 20일 이평 이격도를 같이 봐줌으로써 중복 효과를 보인다. 이격도는 뭡니까? 절대성이죠. 절대성. 이평과의 캔들 차례 절대성이고 CCI는 뭐라고? 상대성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CCI를 보면 되는데 CCI가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뭐 민감하니까 절대 민감하지 않고 CCI는 뭐 CCI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다. 여도 팔아야 되고 여 한번 팔아봅시다. 파니까 그때부터 어디 됩니까? 돌아. 자,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CCI가 100 이상 과열이니까 주가를 팔으라고 나왔습니다. 100 이하, 100 이상, 자,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그렇게 되면 그때 팔고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더해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더해버리는 거죠. 그 결론은 과열이라는 건 뭐니까 100이 과열, 100에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했죠, 내가. 100도 매수하는 기회다. 왜? 100이 더 강하고 내가 단타, 우리는 보통 단타에 우리 보통 주가 상한가, 그날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한가 종목들이 거의 100에서 다 걸릴 겁니다, 상한가가. 결론은 뭡니까? 마이너스 100이 매도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뭐라고? 공격적인 마지막 배팅 어떻게? 매수 타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분할 매수할 때 내가 마이너스 50부터 매수했다. 마이너스 50 매수하고 제로에서 매수하고 50에 매수했다. 그래서 100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풀로 배팅하는 자리다. 거기서 하는 자리지.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위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수익을 챙기면서 더 어떻게 푸싱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CI가 이거는 이제 구형 프로그램입니다. 구형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영선과 영선 상향 돌파와 영선 하향 돌파, 그리고 백상향과 백상향 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러면 안 되고 영선과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100과 어떻게 고점 상투를 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뭡니까? 고점 상투 어떻게 100 이탈이겠죠. 내가 저점 뭡니까? 100 이탈 이상이죠. 그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CCI를 아직 내가 CCI 우리나라 동영상이 한 8개 있는데 다 엉터리고 순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책은 아예도 CCI 그는 믿을 게 못 되고요. 그런 놈들 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CCI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정확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이 CCI 포인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시 이런 결로 맞추셔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또 CCI를 1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요. 물론 뭐 CCI 여기 이제 뭐 수치 같은 걸 조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 공짜로 내가 가르쳐 줄 수 없고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찾아오시면 돼요. CCI 수치를 어떻게 종목마다 틀리게 짜가 해야 된다. 우리가 기성복을 입을 수가 없죠. 저도 뭐 허리가 몸이 약해가지고 힙은 커가지고 42사가 38로 줄입니다. 허리를. 제가 개미허리예요. 그래서 옷을 기성품에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통 지표를 거기에 이제 수치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한 거는 CCI를 사용할 때 뭐와 이격도는 가르쳐 드렸고, 한 게 뭡니까? 거래량 보조 지표를 꼭 첨부를 해야 된다. 이걸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참석하신 4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